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입업 증시는 코로나19 이후 폐쇄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좀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하늘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이 경제 개방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오늘 오전에 발표했던 소비자 동향 결과에서 이달 중 소비 심리 지수가 77.6포인트로 전월 대비해서 6%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율주행 사업도 정부 정책 궤도안에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2,000선을 재돌파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 오늘 어떤 종목에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신 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던 홍광표 프로의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시크릿 공략주를 가져가야 될지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공략주에 궁금하시다면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프로 딱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중 간의 갈등은 또 여전히 ING 상태이고요. 또 위안화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원화 같은 경우도 그런 움직임을 이어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장 또 그리고 위안화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시죠. 일단은 코스피가 2,000선 돌파 이후에 금일 이제 상황이 다른 게 기관이 현재 시간으로 2,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일단 매도세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42억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코스피 2020선 탈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듯이 유럽 증시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폐쇄적 조치에 대한 단계적 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개방 기대감으로 일단 유럽 증시도 상승 플러스 마감했고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전체적인 자금 규모로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지금은 달라진 점이 오늘은 대형주 보시면은 오늘 한진칼이나 GS건설이나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키높이 장세로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고 대신에 성장주를 향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원달러 환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부분도 있긴 한데 원달러가 저희한테는 더 중요하니까 원달러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보시면 금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45원 돌파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1234원 70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안전권으로 가려면 저는 20원대로 가면 참 좋다. 요 밑에 구간 대신에 1200원 밑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 초반으로 계속 지지받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수급 요인이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1230원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조정이 되면 좀 더 시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금일은 코스닥 상승세보다는 코스피 상승세가 훨씬 강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 업종에선 운수창고, 건설, 화학 등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홍 프로님 또 오늘은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SOC 쪽의 대형주 건설주인 코스피 쪽에 GS건설을 갖고 왔습니다. 회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프라 건축, 주택 신축 판매, 플랜트, 전력, 해외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SOC로 따지면 사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데 대형주 쪽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고용 창출이 일반 업체보다는 대형 업체이다 보니까 훨씬 크고요. 또 경제 위기 극복 측면에서는 동사의 산업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GS건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금일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박스권으로 하단으로 하락을 했다가 박스권으로 온 지 지금 한 달 넘었습니다. 근데 1개월 이후에 지금 상승하는데 금일 일단은 직전 고점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28,000원대. 근데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저는 26,000원 초반이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28,000원을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3만 원 부근까지 상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하단에 24,500원이 이탈하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법은 너무 약해서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6,000원 유지되는 선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내년에 신규 분양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관련된 자료들도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종목을 별로 안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 시장 특징주 겸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효과라서 한진칼입니다. 설명드리면 대한항공 뭐 지주사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산은하고 수출입은행하고 대한항공에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긴급 자원을 지금 지원하면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1조 유증하면서 그 송현동 부지 매각을 하는 자구안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향후에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의 비행 항공사다 보니까 정부 지원책이 좀 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대신에 한진칼 입장에서는 좀 더 자구 노력안을 더 발표를 해야 될 거로 예상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로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상은 93,100원, 금일 지금 18.4%라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오전에 뽑을 때보다 지금 추가로 상승을 엄청 했었고 그리고 오늘 23%까지 상승했었는데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기존에 마이너스 나서 보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따라가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 초반권까지는 목표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대신에 고가로 간다면요 11만 원을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10만 원 전후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차트 위치를 보시면 분봉상 조정받으면 9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위로 상단으로 가면 일단 10만 2천 원 전후, 그 다음이 11만 원을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8만 5천 원 밑으로 가면 일단 단기 물량 쏟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수급 요인에서는 일단은 단기 이슈는 발생을 했고요. 정부 지원책으로 상승 기조는 유지될 수 있으니까 2, 3일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진을 제외하고 그룹주들 흐름 좋습니다. 뭐 한진칼은 18%대, 우선주는 한 6%대 흐름 나타내면서 양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감 찬스 나이스타 오늘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데요.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하단에도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매일 방송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들 이야기 드리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나이스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아주 나이스한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상신 EDP입니다. 이 종목 전기차 관련주로 삼성 SDI 2차 전지각형 CAN 점유율이 무려 80% 이상인데요. 삼성 SDI 납품업체인 만큼 꾸준한 실적 증가 기대감과 더불어 유럽, EU 배터리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4월 8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언빌리버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려 84.56%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이 종목 소분장 관련주로 디스플레이 리지드 올레드와 2차 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신규 투자 관련 특수 소재 공급 가능성도 향후에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5월 7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8%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이 종목 잘 알다시피 애국 관련주인데요. 일본의 5월 말 답변 시한을 두고 이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의료 대처에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종목 5월 14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23.53%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B하이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전력 반도체, 이미지 센서 등 주력 제품들의 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도 무섭지 않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대한 8인치 파운드리 수요 호조가 지속되면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DB하이텍 5월 18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들도 정말 수익률이 나이스했습니다. 그럼 먼저 상신 ED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호재 소식도 있더라고요. 뭐 삼성, SDI, 테슬라, ESS의 배터리 공급 추진 소식을 또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살짝은 좀 탄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상신 EDP 얘기할 때 분명히 SDI를 언급했습니다. SDI가 움직이면 얘는 따라간다. 왜냐, 삼성 SDI 각캔 쪽 매출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DI가 조정 주면 약간 불합리한 거는 또 같이 조정 주고, 대신에 일단 SDI가 발동이 걸리면 같이 움직이라서 제가 그때도 LG화학보다는 제가 SDI를 좋아한다. 약간 좀 그런 맞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전기차 쪽으로 워낙 그쪽으로 포커스가 잡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목표가 찍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10,000원대 이상을 찍었는데, 차트 잠깐 보시면 오늘 이런 이유가 뭐냐면 10,000원대가 직전 고점입니다. 1,300원이 보이시는데 그 자리에서 일단 금일, 그리고 또 문제는 갭 출발하면서 상승폭을 당겼는데 지금 상당 물량이 상당합니다.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박스권으로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량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80%, 70%까지는 매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수익률이 많이 나온 종목이고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대신에 하단으로 내려가면 9,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좀 사이드를 보면서 8,000원 중반까지는 공략으로 보고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전기차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조금은 좀 쉬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솔브레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니까요, 뭐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요. 소폭의 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향후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2분기가 끝나고 나서 아마 실적이 8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 되면은 더 좋아지긴 할 건데, 사실 그때 말씀드리면서도 소부장 쪽에서 어차피 대장주가 솔브레인 쪽하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인데, 솔브레인이 이제 어찌 보면 기술력이나 그런 게 다른 업체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우량 기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타이밍 잡고 어떻게 보면 공략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는 사실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89,000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오늘 89,000원을 넘어갔다 왔고요. 현재 위치로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틀 안에 만약에 고가를 돌파 못하면, 이번 주 안에 고가 돌파 못하면 제 생각엔 아무래도 8만 원 초반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94,000원 보시고 대응하시고, 종목이 만약에 이번에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면 현재 지금 제 말대로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예상을 했냐면 하단에서 박스지다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15%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만일에 이 자리 밑으로, 그러니까 8만 원 초반권 지지받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볼 가능성도 있고, 제가 공략주로 다시 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94,500원이니 이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성통상 관련해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다음날 1,200원 밑으로 오면 사도 된다고, 공략해도 된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방송을 보신 분이면 홍프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저는 그 당시에 거래량 보면 종목이 3월 그러니까 6일 이후로 이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근데 3월 6일 이후에 거래량이 최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추가 상승은 무조건 나오겠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보유자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 말로 끝장을 봐야죠. 1,400원 이상으로 일단 보시면서 최대치는 저는 지금 1,500원대 보고 있는데, 아셔야 될 거는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5월 말일 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1차적으로는 차익 다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DB하이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도 달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홍 프로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시스템 반도체인데 동부하이텍인데 이게 DB라는 용어를 쓰면서 DB하이텍인데 제가 알기로 거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왔던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제가 이걸 공략으로 말씀드리고 사실 옆으로 며칠 갔습니다. 근데 조금 답답했었는데 지금 분봉을 잠깐 보시면 이탈된 부분이 살짝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손절가까지는 안 갔고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단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차트 30분으로 보시면 살짝 하단으로 깼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근데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일부러 그렇고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급등하고 금일도 고가 갔다가 지금 눌리는데 차트 위치로는 아직 이탈이 안 됐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일 금일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상단은 35,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하단은 대신에 31,000원이 이탈이 되면 싹 전량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전량 익절 대응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이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또 보유 비중, 매수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스 공략주 오늘 어떤 공개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사실 종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갖고 어수선하긴 한데 일단은 상승장이라서 좋긴 한데 문제는 아마 투자자들이 아침에 진입을 안 했으면 지금 쳐다보시는 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상승하면 전기차 보시면 알겠지만 상신 따라갔으면 손절입니다. 오늘 올라가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그만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일은 일단 SOC 저번에 했던 종목 중에 건설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SOC 잠깐 설명드리면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전시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보면은 뉴딜, SOC, 철도 중에 향후 관심 이슈가 부각 중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건설주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시멘트 관련 SOC를 했었는데 왜 건설했냐? 건설하게 되면 보통 토목 쪽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특수건설입니다. 동사는 철도 및 도로, 교량, 기초시공, 터널 및 일반 토목 시공을 하는 업체고요. 산업플랜드 제작 업체입니다. 근데 해외 장비를 기술 도입을 하면서 지금 탄탄한 터널 시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쪽 기술을 아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참고로 하시거나 아니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가격이 7,570원, 금일 2.3% 올랐습니다. 근데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가를 현재 가격 7,5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현재 구간에서 10%보다 조금 더 잡겠습니다. 그래서 8,4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위로 급등한다 그러면 9,000원이 2차 목표가니까 체크를 하시고 대신에 하단이 6,900원이 이탈하면 손절 대응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8,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건설 소개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도 댓글이 남겨져 있네요. 에이스킨님, 유리나님,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또 그리고 고필승고님, 홍프로님 오늘도 재미있는 힌트와 함께 공략주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홍프로님, 오늘 시크릿 공략주의 힌트는 좀 뭐가 될까요? 오늘은 사실 힌트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힌트 드리기가 참 애매한 종목인데요. 그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토공 사업 쪽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고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회사가 지금 작년에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지금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경험 등으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이 좀 우량한 공사에 속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SOC 사업 정책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에 많이 입찰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크게 드리자면 저희가 일단 그 섹터 중에 해저 터널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그 관련주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네, 가장 큰 힌트로 해저 터널 테마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시크릿 공략주 받았는데 AS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AS도 해드리니까요. 빠르게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0497번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츠한불 가지고 계시네요. 15,300원이고요. 이데일리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치한불이 예전에 아마 매경에서 그 2007년 히트 상품으로 그 비비크림인가? 제가 지금 기억은 깜깜한데 그 되게 유명했던 한불 화장품하고 이제 같은 회사인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 화장품주를 추천드리면 그러니까 공략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별로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한한령 해제나 아니면 중국 관련돼서 시진핑 방문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른 업체 대비. 근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 이슈가 일단 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지금 화장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한 화장품을 선호하다가 최근에는 중국도 똑같이 국내처럼 약간 고가의 화장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일단은 수급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다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관심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상은 지금 위치로 보면 17,000원을 저도 사실 찍을 줄 알았는데 못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모자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4거래일 전에 고가가 16,850원입니다. 근데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탈은 아직 안 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위로 15,500원이 넘어가면 상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5,500원을 맥자리로 짚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15,500원이 넘어가면 지금 고가 자리인 16,900원부터 17,200원 사이로 1차 목표가를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에 상단으로 강하게 간다면 18,500원까지. 단 하단이 13,800원이 깨지면 하락폭이 커질 겁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비정을 안 적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거나 그런 얘기를 말씀 못 드리니까 이 전략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497번님, 지금 이츠한불 저평가는 또 아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점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음에는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2186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시네요. 72,500원 매수했습니다. 라면서 보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주가 보니까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축하드려요. 주가도 최근에 우상향 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보유할까요? 아니면 팔까요? 사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그러니까 제약하고 그쪽이 코스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금 시총이 3조 대 이상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흔들리면 종목이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제약 쪽이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사가.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괴질 문제 때문에 명문이나 고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대약품을 오전에 옮겼다가 이제 상승했다 내려왔는데 지금 문제점이 공략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박스권 하단이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틀 정도 더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그렇게 며칠 나왔었는데 수급을 잠깐 보시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대신에 개인이 매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래야 위로 가벼워서 저희가 삼전이를 항상 얘기할 때 동학개비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힘들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만약에 2, 3일 안에 지금 분봉 보시면은 돌파가 오늘 나오다 말았는데 9만 원 초반권을 돌파가 된다면 상단을 9만 2천 원 돌파로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 하단에서 올라갔을 때 3배 가격이면 9만 원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바란스상은 시장 맞춘다면 크게 본다면 10만 원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 문제니까 9만 5천 원까지 가면은 비중 정도 만약에 뭐 20% 갖고 있으시면 절반을 매도하신가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단 종가로 84,000원 이탈하면 비중을 많이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 더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0497번님 그리고 2186번님 두 분 다 지금 종목 상담은 해드렸지만 비중을 적어주시질 않으셨어요. 이 점 꼭 참고해서 다음에 또 신청해 주실 때는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2202번님 KMW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9,900원이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제가 매수만 하면 왜 빠질까요?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사실 공감이 갑니다. 매수만 하면 빠지고 손실을 보고 참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요. 홍 프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매수만 해서 오르면 누가 이 주식 매매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상당히 그 변수도 많고 그리고 KMW 제가 뭐라 하는 5G입니다. 이걸 얘기할 때마다 사실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했고 제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얘기할 때 예전에 다른 쪽에서 욕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 5G 괜찮다고 하는데 쟤만 이상하게 저 홍프로만 계속 5G 안 좋다. 그게 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늘긴 늘었는데 지금 KMW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비슷하게 맞추는데 영업이익이 그 정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올해가 근데 아셔야 될 건 6월도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저는 2분기 지나고서 눈치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왜 말씀드리냐. 2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2분기까지 실적이 6천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위치상 보시면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며칠째 계속 5G 갖고 말씀드리는데 또 빠집니다. 보시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사시고 기관 외국인은 계속 파십니다. 제가 일부러 올라가라고 존댓말까지 씁니다, 오늘.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위치상은 조금 조정 주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고가 저가로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종목이. 이게 뭐 한두 푼 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600% 가까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조정 주는 건데 단 조심하셔야 될 건 하단이 4만 원대가 되게 지지선이 강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 반등 위치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하락을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내려온 자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박스권 형성은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중간 자리 5만 4천 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럼 5만 원대까지 바로 내려가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위로 올라갔을 때 6만 5천 원 돌파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살짝 밀리니까 분봉 보시면 30분으로 보시면은 약간 지금 오늘도 오르다 내려왔는데 매수가 이상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금일 보시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6만 2천 원이 넘어가면은 위로 6만 5천 원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7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단 수급을 매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번님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전에 또 상담 주셨던 2186님께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또 단문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186님께서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752번님 시청자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가지고 계십니다. 보유 비중은 15%고요. 매수가는 16,000원입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데 매도를 좀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살짝은 또 손실권에 계시네요. 홍 프로님,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서울 반도체가 오르는 이유가 아마 서울 시스바이온과 그 종목이 아마 이슈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올 때 정확히 다는 못 보고 왔는데 종목을 잠깐 보면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종목이 금일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바이오니까 지금 괴질이나 그런 관련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죄송한데 제가 원고를 다 보질 못했습니다. 상승 종목을 제가 보고는 들어오는데 들어올 당시에 보니까 지금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가 아무래도 이 회사의 모회사로 지금 체크가 되는데 대주주가 현재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예, 서울 반도체 맞습니다. 지금 확인했고요. 서울 반도체가 아마 이 종목 때문에 오른 겁니다. 지금 다른 이유는 아니고 계열사가 일단 무슨 호재 뉴스가 나와서 상승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구간에서는 사실 특별하게 나쁘진 않은데 직전 고점이 15,700원대입니다. 보시면 15,700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차적으로는 뉴스로 오른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면 만약에 서울 바이오시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금일 상한가입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갭 뜨면 아마 서울 반도체도 갭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갭이 뜨면 요 섹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더 올라가서 17,500원에 상승한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위치가 꺾이진 않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매수가 시청자분 매수가가 16,000원대니까 내일 만약에 거기 지금 현재 설정해지는 자리 16,500원에서 17,000원대면 저 같으면 비중 90% 이상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 LED나 NED라고 지금 새로운 섹터 테마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부각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제 말이 틀려서 18,000원까지 가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시청자분이 수익 내는 거기 때문에 기분이 더 좋으니까 1차적으로 이 가격대 가면 내일 시초가 때 잘 보시고 수익 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는데 서울 바이오시스 주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비중 축소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 바이오도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종목 힌트 해저 터널 테마 관련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못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이 시크릿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요.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한 부분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8727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SM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6,600원, 보유 비중 30%입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손실권에 좀 계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또 복구를 할 수 있을지 홍 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SM 이 종목입니다.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을 잘 생각해 보면 공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공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팬덤이란 게 이제 방탄처럼 똑같은 맥락인데 뭐 여기도 이제 엑소가 있고 여러 유명한 제가 좋아했던 소녀시대도 있고 많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맞물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콘서트나 어떤 공연에 대한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고 두 번째 중국하고 좀 엮여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활동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중국 한 번 공연하면 제가 알기로 대여섯 배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전에 어느 모 탤런트가 2시간 그 자동차 가서 10억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 왜 드리냐면 매출이 발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건데 현재 구간상에서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그렇게 따지면 한한령 해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된다면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수급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상의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그나마 이틀 매수를 했고 기관이 보면 보험하고 지금 금융투자라서 상관없었는데 문제는 28,000원대 이상에서 연기금이 매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위치상은 그냥 박스권의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트 위치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28,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러니까 중간으로 하면 저긴데 왜 위로 28,000원에 하겠냐. 28,000원대가 29,000원대가 돌파가 돼야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시청자분 매수가 근처가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될 자리가 지금 슬프게도 31,800원입니다. 31,8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윗방향으로 상단 목표가를 34,000원 전후를 정해드릴 테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하단 박스권 하단인 25,000원이 이탈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8727님 현 구간은 또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31,800원 돌파 시 윗단으로 34,000원까지 내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로 이은미님께서 솔브레인 저희 시크릿 공략주였는데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샵 3772번으로 이은미님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5507번님의 SK 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10만 원이고요. 매수가가 보유 비중은 50%입니다. 사고 나서 계속 빠집니다. 반등 오면 빠져나갈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반등 오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기사를 제가 켜놨는데 일부러 뭐 인터넷으로 올리긴 좀 뭐하니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에 관련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 상장일을 확인을 안 한다는 자체를 저는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SK 바이오팜 상장 초읽기, SK 주가의 긍정 효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내용을 읽으셔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6월 17일에서 18일에 기간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SK가 1분기가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 1분기 적자폭이 작년 흑자보다 많습니다. 1조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노파심사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 뉴스 체크를 꼼꼼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장일은 궁금하시면 IPO 날짜를 증권사에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IPO가 수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 돼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단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만큼 같습니다. 가긴. 근데 문제는 시청자분께서 진입 자리가 10만 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이 종목 자체가 옆으로 갈 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러면 관심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77,000원, 8만 원대 박스권으로 한 달이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공략을 안 하시다가 10만 원 위상에서 공략을 하신 겁니다. 10만 원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 되게 상단 가격이니까 이 점은 노파심사만 말씀드리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6월 중순까지 보셔야 됩니다. 6월 중순에 지금 일단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뭐 좋게 나오면 근데 안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이오 3대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힌트를 드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수급 잠깐 확인하시면 수급 쪽으로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리진 않습니다. 항상 이런 거는. 기관 매도가 거의 한 12영업일 정도 나오고 외국인도 매도가 많지 매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상은 95,000원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라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95,000원이 일단 빨리 올라오라고 시청자분께서 조금 기도를 하셔가지고 수급 요인하고 같이 보시고 95,000원 넘어가면 상방향 보면서 저는 어지간하면 11만 원대까지 간다 하면 50% 비중입니다.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몇 분의 지금 SK 바이오팜 때문에 케미칼하고 SK 관련주를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노파심사만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상단 갔을 때 수익권의 분할 매도로 11만 원을 목표가로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돌파가 된다면 주봉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지금 최대치는 나오는 거는
12만 5천 원 나옵니다. 그 자리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507번님, SK케미칼 IPO 날짜와 또 관련 뉴스들도 계속해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1569번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필룩스 신청을 해주셨네요. 매수가가 9,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손실권에 계십니다. 손절을 좀 할까요? 아니면 추매가 가능할까요, 홍프로님? 지금 10%면 추매는 가능한데 지금 이게 대주주가 3번 전자고 제가 알기로 이 종목이 움직일 때가 아마 바이오가 엮일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 필룩스는 LED 램프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그 바이오 사업 부문을 끼면서 이 회사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등락권 하단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적이 뭐 뛰어나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려면 6,000원을 돌파해야 되니까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주면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보통. 근데 지금 6개월이 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로 현재 보시면 5월 달 제 예상이 딱 봤습니다. 6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이슈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청자분께서 체크했다면 모르는데 저 같으면 사실 추가는 하겠습니다. 근데 단 현재 구간에서 9,000원이니까 만약에 5,000원에 추가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분 매수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7,500원대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도전할 만하고요. 저는 1차적으로 6,000원대가 넘어간다면 이 종목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는 매도를 하겠습니다. 8,000원대까지 예상을 하긴 하는데 필룩스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붙어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포지션은 지금은 지지권이고 위치 보시면 약간 돌아나가는 형태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 너무 적다는 게 요즘 단점이긴 한데 오늘은 괜찮고요. 1차적으로 5,500원 넘어가면 상승 방향 트니까 일단 그 부분 보시고 추가 매수는 일단 시청자분이 신중하게 하셔야 되니까 하시게 되면은 매수가 이상에서 절반 떨고 나머지 가지고 8,000원대 이상으로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69번님,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과 또 이슈가 붙어야 주가도 잘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들도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나이스 공략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 나이스 공략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프로 딱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홍프로라고 이 3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789번님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복구 가능할지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 복구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그 중대형주 쪽에 속하는데 이제 휴원스의 지주사입니다. 휴원스 글로벌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오른 이유가 잠깐 얘기 드리시면 메디톡스 그 보톡스 판매 중지 신청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올랐던 건데 지금 문제가 어제인가 그 전날 메디톡스 일단 판매 중지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디톡스가 이제 다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 1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휴원스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 휴원스 차트가 조금 더 낮긴 하네요.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이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 수량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지금 4영업일 전부터 조금씩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아주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7만 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누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 손실이시긴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시청자분 매수가가 34,000원인데 34,000원 넘어가면 1차적으로 윗방향으로 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때 수급을 확인하시고요. 1차적으로 제가 목표가 제시해 드린 건 3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사실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빠진 만큼 다시 올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맞고 떨어진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2, 3일 안에 만약에 떨어지면 지금
3만 1,000원대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만 1,000원대는 지지선으로 꼭 확인하신 다음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만 4,000원대 이상 올라가면 매수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3만 6,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강한 흐름 시는 최종 목표가는 3만 8,000원 제시해드리고, 하단은 대신에 3만 1,000원 깨지면 이탈하면 2만 3만 원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789번님, 지금 구간 지지선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셔서요.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세요. 이어서 8883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EM코리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900원, 비중은 10%인데요. 매도가하고 손절가 알려주세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소폭의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외국인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홍프로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종목을 좋게 보진 않는데 이게 수소차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차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이 또 K1 전차 그 교체용 포열 생산하기 때문에 약간 전쟁주에도 발을 얹고 있고 좀 복잡합니다, 종목이. 근데 공작기계 관련주고 방산 관련주라는 건 일단 시청자분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니까 일단은 지금 상방향으로 올라가면 1차 목표가를 4,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신 하단이 3,600원대가 이탈하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4,400원 기다리시면 아마 갈 거로 같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이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양시장 지금도 좋습니다. 막판까지 양시장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저희는 인사를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